보통 재개발 투자하는데 두려움을 가지시는 분들 공통점 하나가 이 재개발 절차에 대해서 모르고, 그리고 재개발도 각 단계마다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재개발 절차를 보면은 우선 맨 첫 번째로는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게 있고, 이 구역이 지정되면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조합이 설립되는 거겠죠. 이 조합 설립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체가 결정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시공사 선정,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이주철거 착공, 그리고 마지막 준공, 이렇게 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역 지정이잖아요. 네. 이 재개발 투자할 때 가장 좀 저렴하게 물건들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그때인데, 초기 단계에 있고 싼 물건을 문의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답하거든요. 그냥 아무데나 사라. 왜냐하면 서울 전 지역이 지금 재개발한다고 들고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데나 투자해도 싸게 살 수 있지만은 이 구역 지정되기 전에 아주 큰 이벤트가 있죠. 이 구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갖는 시간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주민 설명회는 이게 얼만큼 그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를 주민들한테 적절히 설명을 하고요.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초기 단계에 있는 곳을 투자하실 분들은 우선 이 지역의 동의율도 중요하지만 주민 설명회가 치러졌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분명 재개발 구역으로 묶이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 점 꼭 고려하셔가지고 투자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구역 지정 같은 경우에 저희 동의율이 얼마나 될까요? 구역 지정 고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셔야 구역 지정을 받을 수 있고요. 구역 지정 이후에 진행이 되는 이제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날 거고, 추진위원회 승인 요건은 주민 동의 50%입니다. 50% 과반이 넘어가면 추진위원회로서의 승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75% 이상의 주민 동의가 필요합니다. 75%가 달성되면 이제 실제로 이 사업을 추진한 주체가 법인이 하나 설립되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시공사 선정이 사업시행 인가 전에 할 수 있는 건데, 이 시공사가 선정되면은 또 눈여겨볼 투자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각 시공사마다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 좀 특화단지로 구성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공사비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같은 값이면 좀 특화해서 우리 단지를 지어야 되겠다 하는 그 조합의 움직임들이 많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공사 선정되면은 보통 우리 아파트 계약할 때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 내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시공사가 제안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네. 그 조합원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시공사가 시공사 선정 조건으로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절차를 생략하고 가련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잔금 100%로 진행을 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시행인가라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사업시행인가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됐고 시공사 선정됐고 이러면 이제 설계에 떠야 되잖아요. 이 아파트의 동, 배치라든지 층, 내부 설계, 조경, 도로, 공원 이런 것들에 대한 설계를 허가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나서 90일 이내에 조합원분들한테 감정평가 금액과 더불어 조합원 분양 신청에 대한 일정까지 또 안내를 해줘야 되고, 네네. 그래서 감정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 이 집사님도 가련 1구역 조합원이잖아요. 네네네. 감정평가 받고 기분이 어떠셨어요? 좋지 않았죠. 저희가 왜 이렇게 싼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은 말씀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감정평가를 받고 조합원들이 분양 신청하게 되는데, 이때 분양 신청하는 거는 보통 세 가지를 3순위로 고를 수 있다는 거죠. 네. 내가 원하는 평형을 분양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게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일반 조합원들이 적고 신축 세대수가 많다라는 그런 조합은 다 조합원들이 좋은 평형에, 그리고 좋은 동에
이런 것들을 먼저 선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감정가격 순으로 배정을 받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다 받을 수는 없고 또 좀 경쟁의 원리에 입각해서 배정을 받는 그런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네. 감정가 나오고 나서 이제 권리가가 산정되고, 그쵸? 네, 네. 그러면은 그때 이제 프리미엄이라는 게 네, 네, 그렇죠. 딱 그 어느 정도 정형화 돼 있잖아요. 5구 타입은 얼마, 네, 네, 84는 네. 얼마.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조합원들이 분양 신청하는 거잖아요. 네. 평형이 확정 안 되고. 네, 네.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매매가가 굉장히 싸. 네. 근데 이 조합원, 그러니까 매도자는 1순위로 84형을 신청했고, 네, 네. 근데 이 네. 84형의 프리미엄이 예를 들어 3억이면은 네, 네. 3억에 붙여서 판매할 텐데, 이게 감정가가 낮은 금액이면 매매가도 낮을 거고, 네, 네. 매매가가 낮아서 혹해서 샀는데 나중에 이 84가 선택 안 되고 5구 타입이 선택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거겠죠, 매수자 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권리 내역을 확인을 하시고서 거래를 하시는 그런 게 맞다고 보고요.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되고 조합 설립 인가되고 나서 이제 사업 시행 되잖아요. 네. 이제 보통 사업 시행 인가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중후반부로 사업이 좀 접어들었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보통 정비구역 지정 그리고 조합 설립되면은 이때는 프리미엄이 가장 좀 저렴한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각 단계마다 프리미엄이 더 붙게 되겠죠.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되면은 매수할 때 이 전체 조합원들의 감정평가 순위가 또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확인하시고 이 순위에 맞춰 가지고 내가 거래하려고 하는 매물이 84를 받을 수 있는 매물인지 이런 것들도 다 잘 고려해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들어가는데, 관리처분 인가되면 또 프리미엄이 오를 거잖아요. 네. 그럼 관리처분 인가가 되면 우리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될 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관리처분이 인가가 확정이 되었다는 얘기는 각자 받을 수 있는 아파트의 평수가 확정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걸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그 감정가라든지 조합원 분양가죠.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최근에는 이제 공사비 이슈 때문에 분양가, 조합원 분양가가 상당히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공사와의 계약을 보통 500만 원 전후에서 이제 평당 공사비를 책정을 해서 계약을 했을 텐데, 향후에는 이게 2배 정도까지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 그렇게 되면은 현재 조합원 분양가라고 책정이 돼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올라갈 확률이 있고, 관리처분 인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 법인의 그런 손익 계산서가 정리되는 네, 시점이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전 자산이 네, 있을 네. 것이고, 네. 조합이 수입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분양밖에 없잖아요. 네. 조합원 분양과 일반 분양에서 나오는 네. 계약금과 중도금, 네, 네. 이런 것들이 매출액이 되겠죠. 네, 그리고 네, 네. 실제 조합이 운영되면서 사용하는 비용들, 그리고 아파트를 지으면서 발생하는 시공비가 비용이 될 거고, 이런 것들을 총 계산해서 비례율이 나온다 네, 맞습니다. 라는 말씀이시고, 네.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조합원들이 사업시행 인가 하고 나서 조합원 분양 신청했잖아요. 관리처분 인가 나오는 시점에 이 조합원별 평형이 확정되는 리스트가 또 나오는 거고, 네. 이제 그걸 보고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때도 사업시행 인가 전보다 프리미엄이 더 오르게 됩니다. 5구 타입과 84 타입, 당연히 선호도가 84 타입이 더 높기 때문에 프리미엄 자체도 84가 높고, 그래서 저는 사실 돈이 있다면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네. 매수하는 거를 네. 선호하거든요. 이게 절차를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절차가 앞단계일수록 소액만 투자해도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전 과정을 다 거친다고 보면 10년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이 초기에는 사업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 정비구역 해제라든지 중간에 사업 지연이라든지 동의 미확보라든지 이러한 불확실성이 너무 많고, 지금같이 이제 건설 비용이 너무 대폭 증가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내가 초기에 들어가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내가 들어가야 될 돈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정비구역 지정되기 전에 초기 단계, 사실 초기 단계도 아니야. 그냥 감으로 찍어가지고 투자하는 건데, 제가 이런 분들 여러 봤습니다. 마탱이 가는 거. 조합 설립되고 20년 동안 사업 추진 안 된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금 한도 내에서 자기가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걸 고려해서 하셔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주 현명한 방법일 것 같고,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 나오고 나서 조합원들이 받는 아파트 평형이 확정되고, 그리고 나서 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확정이 되면은 이제 그 이후에 가련 1구역이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이주가 이루어지겠고요. 보통 이주 기간은 6개월 정도가 부여가 됩니다. 그 이주를 하게 되면, 지금 가련 1구역 같은 경우 이주를 작년 10월 달부터 시작했죠. 네, 작년 10월부터. 지금 그러면은 7월이잖아요. 네. 거의 9개월 정도 됐는데 이주율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98% 이주 완료가 됐고요. 그 이주가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이주가 가장 삶의 터전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애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철거를 하게 되면 이때 또 다주택자 분들이 투자하기 좋은 기회가 또 오잖아요. 네. 철거를 하게 되면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 3주택자 이상이신 분들은 취득세만 12%지만은 그럼 토지로 취득하기 때문에 취득세 4.6%가 적용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다주택자 분들, 이런 분들은 철거 이후에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착공 들어가면 조합원들이 민감해하는 동호수 추첨, 로얄동 로얄층은 조합원들한테 우선으로 배정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남은 분량을 일반 분양으로 돌리는 거고, 이때도 프리미엄 차이가 좀 나잖아요. 그렇죠. 선호하는 이제 동이라든지 선호하는 층수에 해당 그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현상이 각 그 조합마다 있습니다. 이 집사님도 840 신청하셨어요? 네.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동 어느 동이세요? 저는 이제 랜드마크가 들어가는 1동입니다. 101동. 101동이 이제 아파트 입구에서 22층까지 올라가니까 랜드마크가 되는 그런 동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840으로서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입구 근처에 거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착공 들어가면 보통 한 3년 5개월에서 7개월 정도 소요가 되죠. 네, 이게 4천 세대는 이제 일반적으로 공사 기간을 한 42개월 잡습니다. 그래서 3년 한 반 정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 재개발 투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도 중요하지만 그 자금을 투자했을 때, 예를 들어 사업 초기에 투자하면 이게 10년, 20년도 걸릴 수 있잖아요. 그때까지 좀 버틸 체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때 초기에 적은 돈으로 투자해서 신축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면 되실 것 같고, 근데 보통 초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끝까지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릴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현금화할 수 있는 기간, 그러니까 그 기간을 얼마로 보시느냐, 들어가서 입주를 하실 거냐, 실거주를 하실 거냐. 그러면 실거주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가까이 있는 관리처분 이후에 사업지를 선정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다, 나는 투자 목적이다 그러면 사업 초기에 적은 비용으로 투자를 하셔서 뭐 지금 조정지역 이슈가 없어졌기 때문에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적정한 프리미엄을 받고 파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단계별 투자 목적을 분명히 정하셔서 그 시기를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절차를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느 시기에 들어가서 어느 시기에 나올 것인지를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